자, 안녕하세요. 저는 캐플의 남광호 회계사입니다. 지금 미국 동부 서부를 연결해서 함께 이제 이 시간에 온라인 설명회를 갖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수강을 하시는 분들하고 종종 저희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질문하고 답변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처음 CPA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동부는 저녁이고 또 서부는 조금 오후 시간일 텐데요. 일단 저는 지금 동부 뉴저지 스튜디오에 있고요.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런 리얼타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일단 먼저 제가 설명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이제 렉처가 끝나고 나서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저희가 질문을 주고받을 거고요. 혹시 문제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께서는 채팅창을 통해서 채팅으로 저희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채팅이 거기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은 프라이빗으로 저한테만 이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을 텐데요. 가능하면 everyone으로 그걸 바꿔주셔서 모든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볼륨이 조금 낮은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륨을 좀 올려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으시면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강의하는 도중에는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진 않을 거니까는요. 일단 요 시스템을 여러분들은 뮤트로 제가 지금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뮤트로 바꾸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뮤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바꿨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CPA 시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CPA란 무엇이며 또 시험이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될지,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간단히 저희 캐플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든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은 길면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각자 동부 서부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플리 온라인 설명회라고 되어 있고요.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의 약자이죠. 미국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 공인회계사에도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CPA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듯이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약자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Accountant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회사에서 이제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보통 우리가 Accountant라고 하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은 회사의 받으러움이든지 받을 돈, 줄 돈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고 페이롤 담당하고, 그래서 APAR 같은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우리가 Accountant라고 부르는데, CPA라고 하는 것은 Certified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을 대상으로 해서 인정을 받은 공인회계사를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자, 공인회계사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정 경력을 우리가 이제 이행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시기 전이든지 후든지 일정 경력이 있어야지만 이제 Certified Public Accountant로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주에서 요구하는 학점 요건, 교육 요건을 충족을 하시면 비로소 이제 CPA라고 하는 타이틀을 명함에 또 그리고 본인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요건인데요. CPA 시험을 합격하는 것, 두 번째는 일정 경력을 채우는 것, 세 번째는 학점 요건을 완성하는 것, 이 3가지가 모두가 충족이 되었을 때 우리가 CPA라고 이제 불리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로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요.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폼 CPA examination이라고 이제 화면에서 보이실 텐데요. 이제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은 모든 주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시험을 미국에서 보시던, 뭐, 미국 본토에서 보시든, 뭐, 캘리포니아에서 보시던, 괌에서 보시던, 또는 뭐, 하와이에서 보시던, 뭐, 뉴욕에서 보시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요. 내가 어느 주를 응시해서 어느 주에서 시험을 보셨든지 상관없이 그 시험의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에 다 통용이 되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응시 자격은요. 네, 응시 자격은 주마다 이거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스테이트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권을 각각 우리가 뭐 입법하고 실제로 행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CPA 시험도 응시 요건 그리고 어떤 라이센스 요건이 주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시험은 모든 주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지만 그러나 응시 요건과 나중에 라이센스의 익스피리언스를 쌓기 위해서 필요한 경력 요건은 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CPA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느 주로 응시를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내가 뉴욕주에 살고 있으니까 뉴욕주를 응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고요. 그러나 CPA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뉴욕주에 살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뉴욕주를 응시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요건에 거주지 요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뉴욕에 살고 있지만 내가 회계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경영학과 전혀 상관없는 뭐 심리학이나 뭐 사회학이나 뭐 체육이나 음악을 하신 경우에는 뉴욕주 같은 경우에 경영 요건, 그 학점 요건이 매우 좀 까다롭기 때문에 회계학이나 경영학 학점 요건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에 맞춰서 내가 응시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주로 응시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그것이 뭐 편법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AICPA에서도 AICPA.org에 들어가셔서 나스바에 들어가셔서 또 nasba.org 들어가셔서 나스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AICPA 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DVD를 이렇게 시청을 해보시면은 내가 어느 주에 거주하든지 내가 응시주를 내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미국에서 또는 한국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응시하실 수 있는 주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뭐 저도 이제 법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CPA 시험에 응시할 때는 응시할 수 있는 주가 굉장히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분들 있죠. 아직 뭐 회계학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지금 응시하실 수 있는 주가 메인 주 같은 경우에 회계 15학점을 요구하고 있고요. 회계 15학점에 회계 감사 학점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또 만약에 경영학을 전공하셨는데 회계학은 많이 전공을 공부를 안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뉴햄프셔주 같은 경우에는 회계 12학점, 경영 12학점을 2014년도 7월 달까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거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학사 학위는 있으셔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철러 디그리는 있으셔야 되는데 전공은 상관없고요. 이제 미국에서 졸업하셨건 한국에서 졸업하셨건 상관은 없습니다. 중국 대학도 일본 대학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정이 되어지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회계학점이 필요하시잖아요. 그죠? 회계학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저희가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과정과 제휴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의 크레딧뱅크를 통해서 학점은행을 통해서 또 학점을 취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회계학 학점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학점 취득까지 동시에 병행을 하셔서 학점을 통해서 학점 취득을 통해서 CPA 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 자세한 것은요.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트랜스크립트 성적표를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리뷰를 하고 어느 주로 시험을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다, 또 가장 비용이 저렴하게 들겠다라고 어드바이스를 드릴 겁니다. 그럼 이를 기초로 해서 이제 시험을 어느 주로 학점을 몇 학점 정도 더 공부를 해서 취득을 한 후에 언제쯤 시험을 보실지를 다 어드바이스 드리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응시를 하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계학점이나 경영학점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쪽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학점 취득을 하시고 또 학점 취득을 한 후에 시험을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CPA 시험은 과목이 4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4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75점 이상이면은 모두가 다 합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평가면은요, 내가 80점, 90점이 됐어도 뭐 50명만 딱 뽑는다 그러면 51등서부터는 떨어져 버리지만, 그러나 CPA 시험 같은 경우에, 미국 CPA 시험 같은 경우에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정량의 공부를 하기만 했으면, 그래서 75점이라고 하는 커트라인을 넘기기만 하면 누구나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요행을 바랄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시험 장소는요, 내가 응시하는 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컴퓨터로 시험을 보거든요. 자, 2003년도까지는 페이퍼로 시험을 봤는데, 2004년서부터 이제 컴퓨터로 시험이 바뀌면서 내가 어느 주에 있건 또 어느 주로 응시를 했건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시험을 컴퓨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토플 시험 보는 데 있잖아요. 토플이나 뭐 GMAT 같은 이런 어떤 온라인으로 테스트하는 센터를 우리가 프로메트릭 센터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가셔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CPA 시험을 보고 있는데 내 뒤에 사람은 토플 시험 보고 있고 뭐 내 옆에 사람은 GMAT 시험 보고 있고 동시간에 그렇게 시간이 딱 언제를 봐야 된다고 정해져 있거나 장소를 어디서 딱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응시 날짜를 정할 수 있고요. 응시 시간을 정할 수도 있고 응시 장소도 내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응시하는 주와 실제로 시험을 테스트를 하는 어떤 프로메트릭 센터와는 연관관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PA 같은 경우에 활동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CPA 분들은 대체로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 프랙티스나 또는 두세 분이 모여셔가지고 스몰 펌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하시게 되는 업무가 이제 텍스 업무죠. 이제 4월 15일까지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 리턴을 하고요. 또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3월 15일 또는 뭐 4월 15일까지 코퍼레이트 뭐 파트너십 이런 인컴 텍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인컴 텍스뿐만 아니라 이제 페이롤 텍스, 뭐 세일즈 텍스 이런 텍스 업무를 주로 하시게 되는 분들이 이제 자영업으로 이제 CPA를 하고 계시는 분들, 솔 프랙티스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자, 그러나 과연 CPA들이 텍스 업무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CPA가 하는 업무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실제로 CPA 시험에서 묻고 있고요. 그 과목 하나하나가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어떤 그 분야에서 부딪히게 되는 어떤 난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미국의 일반 기업들, 상장기업이든 비상장기업이든 어카운팅 디파트먼트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어카운턴트로서 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회계팀 또는 뭐 트레저러 쪽으로도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그 수요는 엄청나겠죠. 그죠? 하다못해 조그만 어떤 소규모 자영업서부터 아주 큰 구글 같은 대기업까지 모든 기업에서는 어카운팅 디파트먼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어카운팅 디파트먼트에서 CPA로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솔 프랙티스를 하면서 텍스 업무를 하기도 하지만은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어디를 들어가